이 영상은 우리 농민분들의 소중한 농산품을 소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청년 농부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농가분들과 다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차 된 청년 농부입니다. 많은 농작물 중 딸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딸기를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을 있었죠, 개인적으로. 근데 수익이 높은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일단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1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돈을 내는 강의도 듣고 이제 무료 강의도 몇 번 듣고 그러면서 1년 정도 준비를 한 거예요. 농장 규모나 초기 투자 비용은 좀 어떻게 됩니까? 제 그 농장 규모는 재배 시설만 600평이거든요. 이 정도가 제가 이제 교육을 들은 바로는 추가 인원 없이 경작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서 600평 정도를 시작을 했고, 근데 수익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람을 고용하시고 규모를 늘리시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600평 하우스를 짓는데 관리동은 제외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심하니까 이건 제외하고, 저는 600평인데 4동을 지었거든요. 폭 길이가 50m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하우스는 100m 기준으로 해서 한 동을 치는데 저는 보통 하우스의 절반 정도죠. 일반 하우스 한 동 짓는 것만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한 동 짓는데 들었고, 양액 시설이나 배드 시설, 차광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600평 짓는데 한 1억 4천 정도 들었다, 4, 5천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든 편이라서,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조건이 편해지면서 돈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겠다는 의지만 있습니다. 기농을 준비할 때 그럼 필요한 정보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온라인에 농업 교육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그곳에서 교육을 많이 듣지만 일반인들도 충분히 관심 있는 작물에 대해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 가까운 시, 군에 찾아보시면 농업인 대학이라고 제도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6개월 정도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교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나라에서 이제 농업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충분히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농업도 그런 자영업이나 창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최저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수익 보장은 됩니다. 내가 웬만큼 농사를 진짜 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도 게다가 많이 해주고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자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기농을 하는데 장점이라던가 편리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40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크게 대표적인 게 2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정이 된다고 하시면 월에 한 90만 원 정도 수준에 3년 정도 그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이건 100% 지원입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상당의 자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이자는 고정금리로 2%고요. 변동으로는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자본으로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 있고, 생활비를 3년 동안 받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또 스마트팜 보육센터라고 해서 선정이 만약에 되시면 20개월 교육을 받고 스마트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한 10억에서 한 30억 상당, 최대 30억까지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제가 스마트팜을 운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스마트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거고 디테일에는 확실히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청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가 청년 창업농이 2019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농사를 굳이 안 하고 계셔도 됩니다. 안 하고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청년 창업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독립 경영을 한 지 3년 이하여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3년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얘가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독립 경영을 시작하고 나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1년을 지었으면은 자금 지원을 2년밖에 못 받고, 2년을 지었으면 자금 지원을 1년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맹점이 뭐냐면, 확실히 독립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에 선정되는데 조금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내가 관심 있다는 걸 더 어필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농업 교육 포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을 좀 많이 이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 실적을 쌓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농가에서 직원으로서 근무를 했다거나 어떤 농업법인에서 일을 했다거나 자기의 그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걸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농사를 짓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 품종이 뭡니까? 서량이라는 품종인데 저희 나라에서 대략 한 7, 80%는 다 서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쉽고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품질도 보장되고 그 품질이 보장된다는 건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량을 많이 합니다. 딸기 재배 방법에 뭐 토경 재배, 수경 재배, 뭐 고설 재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땅에서 키우는 걸 토경 재배라고 하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방식인데 이게 엄청 효율성이 높은 방식은 아닙니다.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는 수익은 높은데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수경 재배나 고설 재배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거든요. 수경 재배면 보통 다 고설 재배라고 보시면 돼요. 고설 재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왜냐하면 시설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노동력이 확실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수익이 의외로 잘 나온다. 그럼 딸기 수확할 시기는 언제쯤? 이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엄청 빠르신 분들은 한 11월 중순이나 말부터 수확을 하시고 좀 늦으신 분들은 보통 한 12월 정도부터 수확을 하시고요. 토경 같은 경우는 한 3월이나 4월 되면은 보통 접으십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딸기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경은 보통 3, 4월에 접으시고 그다음에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늦게까지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월 한 둘째 주까지는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연동하우스다 그러면은 한 6월까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딸기 농사를 하면 하루에 뭐 작업 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뭐 정확하게 노동 시간이 하루에 얼마다라고는 이제 자기 농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시는 만큼 수익은 올라간다. 딸기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 제가 수확한 딸기를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고 드셔주시고 굉장히 맛있다고 해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실 때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반대로 딸기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힘든 거는 아무래도 딸기는 수익이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어려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딸기를 처음 키우기 시작하는 날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보통 열매를 수확하는 작물들이 그런데 그래서 긴 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처음에 딱 시작하기는 쉬운데 이제 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있다. 그럼 농사를 시작하고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났나요? 제가 올해 1년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솔직하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근데 제가 더 잘해서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라고 해야 되나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 하실 때 그런 거 합니까? 딸기 모종을 3월쯤 키워가지고 9월에 이제 본 하우스에 정식이라는 걸 합니다. 정식하고 나서 이듬해 5월이나 6월까지 수확을 하니까 모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모종을 또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종을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여름에 목표 수익을 달성해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기간에 그냥 본하우스 놀리기 좀 그러니까 수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비는 3개월 동안 또 다른 작물을 키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밖에 이제 하우스에 지금 되어 있는 게 지금 바질이잖아요. 바질을 선택한 이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경우 중에 저는 아직 모종을 키울 실력이 안 돼서 모종을 안 키우는데 3개월 동안 또 새로운 작물에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바질이라는 걸 심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바질이 아열대성 작물입니다. 일반적인 엽채를 더 하면 상추 같은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들보다 그 생육 적정 온도가 한 5도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온도가 높아서 잘 자란다는 거죠. 여름에는 하우스가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고온에서 잘 버티는 작물이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바질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장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요. 포장에 대한 노동력도 상당히 적게 든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우스 딸기 농사 평당 600평이라 하셨는데 평당 순수익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 보통 딸기 하우스 수익을 연동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연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당 한 20만 원도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200~300평에서 일반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데 근데 연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만 원이면 200~300평이면 수익 차이 많이 나겠죠. 4~5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도 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평당 20만 원.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보통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객 질문지라도 뽑아봤는데 딸기 농사를 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배우면서 일을 하려고 해요. 뭐 좋은 곳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교육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틈틈이 좀 들으시고요. 농업인 대학에 가셔서 오프라인 강의를 좀 들으시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좀 얻으시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구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좀 보러 가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보통 하우스에 난방을 물을 데워서 온수를 싸서 일반적으로 난방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배지 밑에 근권부 난방을 하려고 이 시설을 넣었거든요. 따로 외부 난방은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충분히 난방 최소 요구치는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저 난방 시설이 이 배관이거든요. 저는 화분으로 이제 베드를 만들었는데 그 화분 밑으로 이 난방 배관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온수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뿌리 쪽에 열을 공급해서 생육을 좋게 한다. 이제 그거는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근권부 난방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시고 근거를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걸 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하시고 외부 난방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 옵션이다. 저 기계는 네타핌이라는 이스라엘 회사 기계입니다. 양액기 중에서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저는 스마트팜 공부를 하면서 외국 양액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비싸긴 하지만 저걸 넣었는데 굳이 외국 걸 쓰실 필요는 없고 국내 걸 쓰셔도 되는데 비용이나 성능 이런 거는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네타핌 기계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액 시설인데 보통 다 이렇게 양액 탱크를 A 탱크, B 탱크, C 탱크, D 탱크 해가지고 다 기본으로 4개는 넣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포맷이 많이 바뀔 겁니다. 기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은 말? 농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창업이나 자영업 같은 거랑 사실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고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면 망할 확률도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고 비전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까지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만 갖고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다른 분야를 도전하시는 것보다는 실패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이쪽으로도 많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